럼블의 주가 추이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네컷 함께 보시죠. 네. 네 가지 외신입니다. 우선 오늘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규모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내년에 추가 인하폭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사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발전 속도가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목표로 했던 그 속도가 10년 더 앞당겨졌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 늘어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미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추가로 더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씩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AP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 나왔습니다. 전주보다는 줄었는데요. 이게 2주 이상으로 본다면 3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첫 번째 기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규모가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직전주 22만 건에서 1,000건 줄은 건데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2주 이상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는 전주보다 4만 6천 건 늘어났습니다. 2주 이상 청구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건 전문가들이 해석하기를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실직한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는 추가 인하폭과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중국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회 일정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소식입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사상 첫 내연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에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CNBC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FT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정말 발전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전기차에서 그렇습니다. 내년 사상 처음으로 전기 자동차가 내연 기관차보다도 더 많이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은행 2곳, 연구그룹 2곳이 제공한 최신 데이터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를 보게 되면 중국은 내년 1,200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20% 증가한 겁니다. 반면에 내연차 판매량은 오히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수치가 눈에 띄는 이유는 중국의 목표 달성 속도 때문인데요. 사상 최초로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라는 목표를 무려 10년이나 일찍 달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한편 해외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만 해도 제너럴모터스가 중국에서 5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가치를 손실 처리했고요. 폭스바겐은 최대 200억 유로까지 손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예고가 나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반대로 해외 브랜드의 전기차 점유율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외국 브랜드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저치인 37%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0년 64%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인 겁니다. 자, 앞으로 중국 전기차 속도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해외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비트코인과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입니다. 세계 최다 비트코인 보유 기업, 추가적으로 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런데 이게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서 심지어 100억 주식에 증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지 한번 마지막 기사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죠. 그런데 이미 많이 샀다고 생각했던 비트코인, 최근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회사 주식을 100억 주 증자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외신에서 흘러나옵니다. 100억 주라는 거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주식의 무려 3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꽤 큰 규모인데요. 포브스는 이번 결정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주식 가치는 크게 희석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변동성 높은 비트코인 시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도 크게 오르겠지만 또 반대의 경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죠. 앞으로 비트코인의 추이와 함께 이 기업이 비례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세 가지 외신들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통해서 깊이 있는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들려드린 소식은 바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규모입니다. 전주보다는 줄었지만 2주 동안보다는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리 내년과 연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년 1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경제의 회복,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좀 잘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물가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이 부분만큼 경제 회복만큼은 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금리를 결정하는 FOMC 입장에서는 고용이 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점,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출지, 아니면 경제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물가가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좀 천천히 높여야 되느냐, 천천히 낮춰야 되느냐, 이 양쪽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 FOMC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이 고용 시장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높습니다. 뭐 그렇습니다만 이 훨씬 보수적으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금리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더 많이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은 고용 시장에 대한 이 불황, 그러니까 이 고용이 아직 덜 되고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물가가 좀 더 높다라는 쪽에 FOMC에서는 포커스를 좀 더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 전망, 지금 현재는 2회가 상당히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용시장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 물론 이제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거보다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경제 지표까지 좀 좋지 않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는 물가가 높다는 쪽에 있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었던 지표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중국 전기차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 목표를 10년이나 앞당겼다라고 하는데요. 중국 전기차 판도가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중국이 가장 부러운 이유가 인구죠.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이어야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내수에 집중하더라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판매량, 매출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 온과 같은 걸출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탈환하기는 쉽지가 않죠.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은 거의 다 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앞설 수 있는 그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포커스를 상당히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라도 경기 부양책을 좀 더 많이 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그러면서 경제를 좀 살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내에서도 전기차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중국 경기 부양책을 본다라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 그리고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죠. 내년에는 사상 최대 수준의 채권 발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구환신이라는 단어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외의 국가에 진출한다라면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외의 국가에 얼마나 빨리 좀 진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엔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눈치 보는 나라들이 얼마나 빨리 결론적으로는 중국과의 이런 이 전기차 판매 같은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는 상황이 언제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는 유럽과의 관계가 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부터의 주문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기업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인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네, 비트코인이 물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리티지가 비트코인으로 상당히 많은 이 수익을 얻은 그런 부분들도 맞는데 너무 많이 사죠. 사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이 자금을 투자를 하고 본업보다는 비트코인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는 상황이고 상당히 많은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 주식 발행한 금액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췄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유동성도 좀 더 풀리죠.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 4회에서 3회, 3회에서 2회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럼으로써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풀려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좀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스트리티지는 이 투자 회사라기보다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업보다는 비트코인에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회사적으로서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 회사로서의 성격만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리티지 주가에 대해서는 본업보다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른 등락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업이 가끔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